자, 우리 선생님들이 다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무슨 동이요? 네? 무슨 동? 아, 군자동? 네, 군자동 동사무소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 원예주나 초본유들을 갖고 정원하는 거죠. 네, 다루기 쉽고 할 수 뭐 좀 가능성 있는 게 관목류들을 활용을 하면 관목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관목을 이용을 한다면 입체감이 사는데 너무 초본유들만 배식하게 되면 단순한, 그리고 초본유들의 허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단점이 뭐냐면 번식이 너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초본유들로 예를 들면 구절초 같은 것들이 씨가 날리는데 그 씨가 날려서 주변에 아주 꽉 차,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경계를 확실히 해둬야 되는데 경계를 화단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 경계를 따로 엣지를 주지 않고 그걸로만 하게 되면 그걸 다 벗어나 버려요. 하다못해 잔디도 그렇죠. 잔디도 심어놓고 땅하고 잔디하고 구분을 안 해놓고 그냥 잔디로만 해놓게 되면 잔디가 어떻게 돼요? 다 기어나 번지죠. 그 나중에 누가 치울 거야? 누가 경계할 겁니까?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경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경계 없이 자갈로만 해놓는다? 내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자갈 그냥 살짝 깔고 말 겁니다. 풀은 어떻게 할 거야? 자갈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건데 자갈 깊이가 최소한 10c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맨바닥에다가 자갈 깔아 놓잖아요. 사람이 밟으면서 맨흙이 올라옵니다. 자갈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 밑에 자갈을 깔아 놓는다 그래도 밑에는 골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골조라고 하는 건 지방 구조층이거든요. 원지반 다짐 들어가야 되고, 원지반 위에 10cm 이상의 잡석과 흙이 섞인 잡석 다짐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자갈을 깔아야지만 배수 문제도 해결되고 풀 올라오는 것도 해결되고 잡석이 기어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 해 보고 말 정원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자갈 깔은 길에다가 데크 깔아놓고 되지. 데크 비용 어떻게 짜질 건데? 목재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거기 목재만 까나? 목재 안에 보여지는 거 그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 어마어마해요. 네. 저거 지금 25m예요. 1m 폭으로 데크 만드는데 1000만 원 그거만 들어가고 말어. 데크만 깔고 맙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목재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건. 네? 싸지 않아요. 네,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오래 보려면 옹이가 없는 걸 써야 돼요. 1제곱미터에 옹이가 5개에서 7개 이상 있으면 그거는 방부목으로 부적합한 거야. 왜? 옹이가 빠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약해져? 부러지고 일어나고 틀어지고 일어납니다. 그걸 할열이라고 하는데 할열이 많으면 못 써요. 목재로서. 우리 등벤치로 야외에 나가 있는 거면 옹이 하나도 없죠. 그 등벤치 10년, 20년 동안 쓸 수 있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데크 바닥에 깔려 있는 거 보면 옹이 엄청 많죠? 나중에 꿀럭꿀럭거리고 일어나고 틀어지고 그러죠? 옹이가 있는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드우드를 써야 돼요. 하드우드. 딱딱한 하드우드. 얘가 하드우드인지 아니면 소프트우드인지는 손톱으로 목재를 꾹 눌러보세요. 그럼 손톱이 기어 들어간다? 자국이 남는다? 걔는 소프트우드. 안 들어간다? 하드우드. 하드우드가 얼마냐? 10cm에서 12cm 폭에 3.2m에 보통 18,000원, 20,000원입니다. 그걸 데크로 깔았다고 쳐봐.
자, 이건 뭐 초딩이 때도 했던 건데 지금 하려고 그러면 또 다 잊어먹게 돼서 외우지 마시라 그랬죠? 네. 외우지 마세요. 자, 먼저 상록성이냐. 자, 우리가 보통 상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낙엽. 겨울에 잎이 지지 않고 항상 푸른 색깔이냐, 겨울에 잎이 지느냐, 크게 두 분류로 얘기할 수 있고요. 상록이냐, 낙엽이냐, 그 다음에 잎이 바늘잎을 갖고 있는 침엽이냐, 화렵이냐, 침엽이냐, 화렵이냐, 교목이냐, 관목이냐, 교목, 관목, 교목, 관목, 교목, 관목.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록, 침엽, 교목 그러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성자를 붙입니다. 상록성, 침엽, 교목이냐, 상록성, 침엽, 관목이냐, 상록성, 화렵, 교목이냐, 상록성, 화렵, 관목이냐. 자,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자, 앞에 성자를 하나 붙이면 좀 쉬워집니다. 그죠? 네, 상록, 침엽, 교목보다 상록성, 침엽, 교목. 이게 더 쉽다라는 얘기죠, 어원이. 자, 소나무의 경우 잎이 집니까, 안 집니까? 자, 상록성입니다. 바늘잎을 갖고 있으니까 침엽이고요. 큰 나무니까 교목이죠. 상록성, 침엽, 교목. 자,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런데 얘 특징은 소나무는 한 마디가 1년입니다. 소나무가 사면서 이거 몇 년짜리예요, 몇 년생이에요 물어보지 마. 마디수만 쉬어보면 돼. 그 마디수가 그 나무의 나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나중에 현장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가지에서 쉬던 이쪽 가지에 쉬던 저 꼭대기부터 쉬던 똑같아. 마디수가 거의 1, 2년 차이. 왜? 중간에 나의 가지를 없앤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숫자로 나옵니다. 그게 소나무의 나이예요. 마디가 뭐예요? 나중에 가서 한번 보시자고. 지금 설명이 안 돼. 네. 마디라고 하는 건 가지가 나오는 올해 나온 가지와 그 다음 연도까지의 간격 한 마디라고 해요. 왜? 마디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1년에 한 마디 생장한다. 잎은 2년 동안 달려 있어요. 작년에 나온 잎은 올해 내년에 집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다 지는 게 아니고 서로 교차나게 나오는 것도 교차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얘가 어느 해에 보면 유난히 소나무에 잎이 많이 질 때가 있어요. 아까 경련교시라고 비슷한 거죠. 어느 한 계절에 그 뭐 생체 리듬이 비슷하게 가다가 많이 떨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관에서 전화 받는 게 있는데 우리 관청 앞에 갑자기 소나무가 잎이 집니다. 사진 보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그게 오래된 나무들, 그러니까 심어놓은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된 나무들한테는 그런 게 보여줄 수 있어요. 병이 아니고 낙엽이 한 번에 많이 떨어지는 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교차 낙엽이 지기 때문에 그렇다. 1년에 한 마디를 자란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메타세카이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담양의 메타세카이어길. 겨울에는 낙엽이 집니다. 그래서 낙엽성. 근데 바늘잎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침엽, 교목. 자, 우리나라에서는 상록성, 침엽, 관목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굴거리 나무는 남부지방 수정인데요. 항상 상록수입니다. 항상 푸르러요. 근데 잎이 넓어요. 그리고 큰 나무입니다. 대부분 상록성 화렵수는 대부분 남부수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철나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교목은 아니지만 관목이죠. 잎은 항상 푸르러서 사철나무예요. 사철 푸르다고 해서. 그런데 잎은 넓은 잎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남부수종입니다. 원래 사철나무는 남부수종입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 특히나 추운 산 밑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울타리를 사철나무로 심어놔. 매번 죽어. 매번 심어놔도 죽고.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단풍나무는 낙엽이시죠? 잎이 넓죠? 그 다음에 교목입니다. 자, 연중에 1차 생장과 2차 생장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봄에 보면은
자, 잎이 막 나와요. 그죠? 실록이 막 나와서 나무가 자랍니다. 커져요. 그리고 새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2차 생장이라고 합니다. 2차 생장이 어느 정도 멈추고 난 다음에 여름에 한 번 더 자라요. 달구털, 우리 닭장에서 닭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닭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조용해지면 얘가 서 있는데 여기 보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죠. 그죠? 이런 것처럼 단풍나무하고 느티나무 몇 가지 나무에 여름 8월 달에 2차 생장을 한 번 더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나무를 옮겨 심으면 죽습니다. 절대 옮겨 심으면 안 돼요. 다른 조치를 하는데 클로우드 카바라고 하는 증발산 억제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뿌려준다든가 아니면 심을 때 잎을 다 쥐뜯어버려. 몇 개 없게.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 왜 그러는지. 예.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2차 생장 시기만 안 된다. 2차 생장 시기는 이식을 하면 안 된다. 자, 옥향, 구슬옥자 써서 향나무, 둥근 향나무라는 얘기죠. 예. 상록성입니다. 그리고 침엽이고 관목입니다. 맹화력이 우수해서 1년에 3번 정도 전정을 해줘야지만 이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네? 가지, 새 가지들이 많이 자라. 1년에 겨울철 빼고는 계속 새 가지들이 올립니다. 맹아지는 화렵수로 보면 2가지가 있는데 가지 밑에 가지가 또 나오는 격가지가 나오는 것도 맹아지고 뿌리 맹아지라고 나무 밑에서 또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맹아지라고 얘기합니다. 뿌리 맹아지. 그 다음에 이런 관목, 사철성 식물에서는 막 자라죠. 지금 향나무 같은 경우 보면 원래 수영이 동그란데 삐죽삐죽삐죽 막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사철성 식물의 맹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다 잘라내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옥향은 틀린 겁니다. 작게 키우는 이렇게 반송처럼 키우는 구슬옥자. 원래 수영이 그렇게 커요. 더 키로 크는 게 아니고. 자, 회양목, 우리가 알고 있는 회양목, 회향목이라는 게 아니고 회양목입니다. 회양목은 일반적으로 이 회양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지금은 쓰지 않는 중국 한자랍니다. 도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도장나무라고도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은 알고 있는 공원에 보면 요만한 것들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심은 거나 이렇게 심는 것밖에 못 봤죠. 예. 여기 수원에 가면은 서울대 연습림이라고 있어요. 7보산 밑에. 예. 서울대 연수님에 가면 회양목이 굵기가 이만해요. 우리 종이컵 상단 두께만 한데 키가 내가 손이 안다. 그런 회양목도 있습니다. 그런 오래된 회양목 목재 재질로 도장을 만들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네, 단단하고 오래가고 썩지 않고 그래서 회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자, 상록성 화렵 관목입니다. 항상 푸르고 넓고 관목. 그럼 얘는 겨울에 추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원래는 남부수정인데 여기까지는 올라온 거야. 그래서 겨울에 보면 항상 푸르진 않고 약간 누렇거나 또는 뻘겋거나 자주색으로 겨울을 나게 돼요. 좀 지저분하죠. 병에는 강해요. 병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충에는 들어오는데 요놈 두 놈. 회양목 명나방이라는 것과 혹응애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 혹응애는 어떻게 보면 열매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인을 하고 그게 병인지 충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요거 한번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꽃다리 일명 라일락이라고 하는데 그건 품종명이고 수수꽃다리입니다. 여기 미스김 라일락이며 크린 무슨 이름이 굉장히 품종이 많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수꽃다리라고 얘기하고 수수꽃처럼 꽃이 많이 수수깡 수수처럼 꽃이 많이 달린다고 해서 수수꽃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송악 소나무 송자의 악할 악자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악하다. 다시 말하면 얘가 덩쿨성 식물인데 소나무를 칭칭칭 감아서 나중에 소나무를 죽게도 만들어요. 근데 얘가 원예류 아이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별 아이비나 무늬 아이비 아니고 원래 기본형 아이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외국에서는 그냥 아이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비는 원예 식물이죠. 겨울에 밖에 나누면 얼어 죽죠.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안 얼어 죽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우리 교육생 중에 어떤 집에 갔는데 아이비가 그냥 밖에 마당에 절구통 위에 절구통 있잖아. 절구통 이렇게 생긴 절구통에다가 위에다가 그냥 아이비를 엄청 많이 심었는데 굵기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쭉쭉쭉 내렸는데 엄청 이뻐요. 근데 왜 안 죽었습니까? 뭐예요? 송화기예요. 아이비가 아니고. 네, 송화기입니다. 네. 자, 상록성 망경육 항상 푸르러요. 근데 그렇다고 항상 푸른 건 아니고요. 잎이 말리거나 색이 좀 변질되거나 그러는데 겨울에도 하여튼 잎이 남아있다. 유목일 때, 어렸을 땐 잘 안 자랍니다. 그런데 얘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소나무를 칭칭 감아서 소나무를 죽게도 만든다고 해서 아주 안 좋다. 네. 담쟁이 덩쿨은 삼엽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래담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엽인 거는 미국 담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려 담쟁이라고 있는데 이건 미국 담쟁이처럼 오엽을 갖고 있어요. 고려 담쟁이는 왜 고려예요? 저쪽 우리 북한 위쪽에 아시아 국경, 아시아가 아니고 러시아 쪽에 속한 국경 있죠? 그쪽에 중국과 인접한 국경에 보면은 거기에 고려인들이라고 살죠, 그죠? 네. 그쪽에 엄청 추워요. 그쪽에서만 자라는 겁니다. 얘를 분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유통 과정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분재나 화분용으로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노지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너무 추운 데서만 자라던 유전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있다. 간혹 가다가 미국 담쟁이를 살짝 변이시킨 거를 고려 담쟁이라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 안 된다고. 그 사기 맞는 거예요. 네, 고려 담쟁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자, 조경수의 선택 말은 저렇게 했는데 조경수의 뿌리의 형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성 깊이 박혀 있다. 깊이 박혀 있다.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도 깊게 박혀 있죠. 뿌리가. 그리고 아카시 나무 같은 경우도 깊게 붙어 있죠. 그래서 막 묘 주변에 있으면 막 묘까지 덤비고 그런다고 그러죠. 심근성,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청근성, 뿌리가 위로 번진다. 우리 옛날에 미루나무 꼭대기에 삼각반스가 걸려있네 그런 노래 부르면서 했던 미루나무 아시죠? 네, 미루나무, 원래 미류나무입니다. 미국 버들류자, 미국 버드나무라는 뜻입니다. 버드나무과예요. 근데 미루나무로 돼갖고 지금 현재는 미루나무라고 아예 굳혀졌지만 원래는 미류나무였었어요. 미국 버드나무라고 해서. 자, 이 나무는 우리가 옛날에 담배 필 때 성냥, 불 붙일 때 성냥, 나무젓가락, 그리고 옛날 김밥, 요즘에다 은박지나 싸고 포장 은박지 이렇게 둘둘 말아 싸지만 예전에 뭐에다 쌌어요? 나무 꽉에다 쌌잖아. 옛날에 그랬죠. 성냥 뭐 이런 나무 굉장히 많이 썼죠. 이걸 다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후반부에 우리나라 산림 관련자들이 야 이거 많이 쓰니까 외국에서 수정을 한번 수입해 갖고 오자. 빨리 크는 나무로. 그래서 미루나무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루나무류들이. 그게 이제 사시나무 몇 종류하고 미루나무 몇 종류가 들어와서 엄청 빨리 자라죠. 그런데 엄청 약해요. 얘가 또 단점이 뭐냐면 뿌리가 위쪽으로만 뻗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옛날에 우리 밭 논두렁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길가에도 많았죠. 근데 태풍만 불면 얘가 넘어지는 거야. 뿌리가 얇게 퍼져갖고. 예. 그게 천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근성. 자, 세근성은 여기 보시면 뿌리가 가늘면 깊게 꽂지 않고 분뜨기가 하여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뿌리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분뜨기하기, 이식 내성이 좋다. 이런 세근성. 조근성은 뿌리가 없습니다. 잔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분을 뜰 때 분을 떠놓고 나무를 들잖아. 그러면 후룩 하고 털려버려. 왜? 잔뿌리가 있어요. 흙을 잡고 있는데 잔뿌리가 없고 굵은 뿌리만 있으니까. 자기나무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나무 같은 것들이 굵은 뿌리가만 있고 잔뿌리가 없어서 이식을 하려고 뿌리 캐다 보면 후룩 하고 털려버려요. 그걸 조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심근성, 깊게 뿌리를 박는다. 청근성, 위쪽으로만 뿌리를 꽂는다. 세근성, 잔뿌리가 굉장히 많다. 조근성, 잔뿌리가 없다. 근데 나무를 보면 느티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전나무, 적송, 이게 소나무예요. 불다고 해서 적송. 그러면 해송, 흑송,
요거 얘기 잠깐 할까요? 네. 해송. 이게 지금 국명입니다. 국명. 해송. 바다 해자 써서 해송인데 얘가 예전에는 곰솔이라고 얘기도 했고 흑송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뀐 얘기냐면 원래 적송은 윗줄기가 뻘겋다고 해서 적송이에요. 근데 흑송이나 곰솔 또는 해송은 여기가 까맣거든요. 같은 말인데 다 같이 불려지는 말입니다. 근데 곰솔이 된 이유는 곰발바닥처럼 생겼다고 곰솔이 아니고 검은 소나무, 검솔 그러다 곰솔이 된 거야. 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흑송, 곰솔, 검은 소나무, 해송, 얘는 한 나무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방에서 부르는 말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뭐라 그런다? 국명으로 그냥 해송이라 그래라 해서 국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송. 네. 그럼 정이 품종 같은 건 어디에? 에이, 적송이지. 적성. 예, 적송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청근성 뿌리가 있고 버드나무류는 거의 다 해당되고 가뭄비, 삼나무, 측백나무 이런 것들 예, 거의 다 해당됩니다. 예. 세근성 뿌리가 많은 것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잘한 나무들도 해당되고요. 여기에 측백나무과의 몇 종이 세근성. 자, 청근성인데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잔뿌리가 많다. 그래서 중복되죠. 뻗나무류도 뻗꽃나무가 아니고 원래 국명은 뻗나무고 왕뻗나무나 겹뻗나무, 올뻗나무, 뭐 종이 삼뻗나무 뭐 몇 가지 있지만 이건 잘못된 표현이지만 뻗나무류도 색은 잔뿌리가 굉장히 많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근성 뿌리가 없는 감나무, 밤나무, 벽우동, 덩쿨식물류 몇 가지 그 다음에 자기나무류들은 조근성 뿌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분 뜰 때, 이식할 때 이걸 알아야지만 그 나무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써먹을 수 있죠. 자, 이건 그냥 나무의 잎의 상태는 깨끗하고 벌레가 먹은 게 없어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고 가지 상태도 부러진 게 없고 병든 가지가 없어야 되는 거. 줄기는 줄기에 새싹이 뜨면 모두 제거해줘야죠. 맹아지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관리기술. 수목의 전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정은 미관상 하는 것과 실용적으로 하는 것과 생리적인 이유로 하는 게 있습니다. 미관상, 우리가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유죠. 실용적인 거는 산불 방지, 산울타리, 바람막이, 그늘목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심는 게 실용적 목적이고요. 생리적 목적으로는 통풍, 채광 이런 목적으로 전지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과수, 화목류는 개와 결실에 관련돼서 전정을 해줘야 되고요. 또는 이식, 식재하고 나할 때 나무를 전지전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그 다음에 약해진 나무의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무가 오래 묵은 나무인데 가지가 많고 잎이 많으면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니까 그거를 굵은 가지를 좀 잘라줘서 새 가지를 유도해서 적절하게 키워주는 전지전정 필요가 있죠. 이런 게 있다. 그냥 알아두세요. 제가 나중에 실습 나가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 도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지, 나무 가지나 줄기를 자르는 작업, 전정, 나무 수형이나 모양을 만들 때 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가지를 자르는 전용이기 때문에 전지가위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는 수형을 이런 걸 이렇게 만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생울타리로 만들기 때문에 전정가위라고 얘기합니다. 요 앞에다가 양손이라는 손 붙여갖고 양손전정가위라는 말도 쓰고요. 그냥 전정가위라고. 근데 선생님들 지금 조그만 거 다 전정가위니 전지가위니 뭐가 만드는지 모르고 막 이 말도 썼다가 저 말도 쓰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전지가 나무 수형을 다듬기 위해서 전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정을 하기 위해서 나무 수형, 예를 들면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수형을 이런 형태로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럴 때 가지를 자르게 되니까 전지 작업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목적이 수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정 안에 전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지 안에는 전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큰 틀은 전정이에요. 또는 그게 아니고 전지만 할 수 있어요. 가지만 자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가지만 순수하게 자르는 작업은 전지, 그 다음에 수영을 만들 때는 전정. 네. 자, 가지 전정가위라 그러면 안 되고 전지가위, 이건 전정가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어떤 가지를 잘라야 되는지 막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 이렇게 제가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 역지사지는 누구든 다 아는 고사성어잖아요. 그쵸? 역지사지, 고지, 접지, 평행지, 맹하지. 역지, 아래로 난 가지. 예. 사지, 죽은 가지. 고지, 높을 꼬, 높은데. 자, 원래 나무는 삼각형이든 뭐 사각형이든 동그라미든 뭐 어떤 형태든 간에 나무는 자, 삼각골이라고 치자. 자, 이 끝에가 생장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가지에도 생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지에도 생장점이 있는데 그 생장점이 이 나무의 원래 수형인 끝에 생장점이 제일 우월해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미쳐갖고 요 놈이 하나 삐죽 튀어나왔어. 잘랐다고. 그러면 뭐야? 얘가 도장지입니다. 잘라줘야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됩니까? 네. 자, 고지, 그 다음에 접지, 크로스 되는 거. 나무 가지와 가지끼리 서로 교차되는 거, 접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행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행지라고 하는 거는 가지가, 나무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45도 각도 내외로 이렇게 커야 이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같은 가지에서 자라는 건데 여기서 두 놈이 두 가지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있어. 두 개가 나란한 평지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제거해 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맹아지.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맹아지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예. 가지 밑에 가지가 나오거나 가지 위에서 가지가 나오거나 이것도 맹아지고요. 뿌리 옆에서 가지가 나오는 거 맹아지고요. 그 다음에 사철성인 경우는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 역시 맹아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거돼야 될 겁니다. 요거는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역지사지, 고지, 접지, 평행지, 맹아지 잊어먹지 마시고 역지사지, 고지, 접지, 평행지, 맹하지. 자꾸 얘기할 거야. 네. 자꾸 얘기할 거니까. 네. 찍어놓은 뭐야? 안 보면 끝인데. 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래서 어떤 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지 맞죠? 예, 역지입니다. 사지 부러졌거나 병들었거나 해서 예, 해당되는 거. 역지사지, 고지 요 놈이 맞는 건데 요 놈이죠. 지금 요 놈이 우월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잘라줘야죠. 역지사지, 고지, 접지 겹쳐지죠. 이렇게. 자, 요거 대상가지죠. 예. 역지사지, 고지, 접지, 평행지. 자, 요 놈하고 나란히 위로 자라고 있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제거해 줘야 됩니다. 예. 아니면 둘 다 제거해 주든가. 예. 역지사지, 접지, 평행지, 맹아지. 여기서 나오는 맹아지. 요 아래나 요런 데서 나오는 맹아지. 자, 요 둘 중에 하나가 위까지에서 나온 맹아지죠? 예. 자, 제거해 줘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전체 나무에서 이렇게 남아야지. 현재 지금 주변에 낙엽이 주변에 단풍이 들어가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도 돼요. 지금 뻗나무들 노랗게 자주색으로 변하고 있죠.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겨울 첫눈 올 때까지. 또 첫눈이 오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12월 달 되더라도 12월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나무는 빼고.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봄에 새 운 트기 전까지. 새
봄에 새 움트기 전까지. 예. 그것도 몇 가지 나무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예. 자, 강전정, 약전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근데 도대체가 우리 음식할 때도 적당히가 도대체 어디가 적당이야? 어? 우리 다시 다 한 숟가락 넣는 거 적당이야? 아니면 차 스푼으로 하나 넣는 게 적당이야? 이 적당히 되게 애매한 거거든. 강전정, 약전정이라고 만들어 놓고 도대체 강전정은 어디까지이고 약전정은 어디까지인지 그거 아시는 분 있어? 없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요. 강전정, 사람 손목 두께 이상을 자르는 건 강전정, 강전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손목 이상 두께로 자르는 거. 예. 그럼 손목 이하로 두께는 건 약전지, 약전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자르는 거면 전정이고, 그게 아니고 미관상 보기 싫어서 그냥 그거 하나만 자른다 그러면 전지. 이게 강전정, 약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프로테이지만큼 줄이는 거. 자, 이거를 50%로 두겠습니다. 50%로 두는데 약전정은 30% 이하로 줄이게 되면 걔를 약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 이상으로 자르는 거를 강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0%에서 50% 애매한 공간이 남아요. 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텐데 굵은 가지와 많이 섞여서 갔으면 그거는 50% 쪽으로, 굵은 가지 이런 강전정 거로 많이 가면 그건 50% 쪽으로 몰고 가야 될 것이고, 이해되시죠? 예. 10% 정도의 내외는 약전정, 강전정에 약간 경계는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30% 이하를 치는 거를 약전정, 50% 이상을 제거하는 거를 강전정이라 그런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강전정. 이제 알겠죠? 강전정과 약전정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요. 예. 가지를 자르는 대상에 따라서 약전정, 강전정, 그 다음에 전체 수영을 따져서 약전정, 강전정으로 따질 수 있다. 지금 루틴하는 것 같은 경우 전지하고 참 좋은 계절이라고 하면 1500전까지요. 네네. 아니 좀 빨라 일러 지금은. 네. 네.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새싹이 나거나 후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맹아지를 유도시킵니다. 첫째 이유는 자른 데에서 밑에서 새로 나오는 음가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형성된 나무 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을 모르게 되겠죠. 그런데 잎이 지고 나면 나무 수영이 보입니다. 잎이 지고 난 다음에 잘라주면 수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잎들은 자연적으로 이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새 가지가 나오는 거는 잘라주면 얘가 반항을 해. 이씨! 그리고 막 자라버려. 그리고 맹아지도 나오고 그냥 삐죽하게 자라는 경우도 생깁니다. 시기를 잘 선택해요. 아닙니다. 수명하고는 관계없어요. 수명은 그 자리에 10년 볼 거냐, 20년 볼 거냐, 30년 볼 거냐에 따라서 굵은 가지를 많이 쳐주는 건 오랫동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왜? 잔가지를 받아서 나무 수영을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네. 자, 가지 자르는 방법입니다. 손목 이상의 가지를 자르는데 나무가 잎을 포함해서, 제 손이 잎입니다. 자, 잎을 포함해서 여기에 가지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얘를 그냥 없애야 될 가지라고 해서 얘를 뚝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자르는 과정에서 찢어져 버려요. 또는 바싹 자르게 되면 여기까지 찢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썩어 들어가요. 우리 지방에 있는 보호수라든가 천연기념물 같은 것들 예전에는 아무나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잘랐죠. 그리고 또 태풍에 가지가 부러졌다고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찢어졌죠. 이게 바로 지금 밑둥이 이만큼 나가서 시멘트로 메꾼 이유가 바로 그 가지 자르는 걸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 자, 아래쪽을 먼저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아래쪽 잘라준 부분에서 잠깐 바깥으로,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 자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똑 부러져 버려요. 자, 그럼 여기에 굵은 또는 가지가 많은 무게중심이 먼저 없어져 버리니까 남아있는 이 부분은 자르기가 편하고 찢어지지 않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지? 네.
이게 나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의 동맥과 같은 겁니다. 이게 찢어지거나 이 부분을 만약 이렇게 자른다? 그러면 이 나무는 썩습니다. 자, 요거를 지륭선이라고 합니다. 융기선 또는 지륭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피융기선이라고 있죠? 자, 융기선 또는 지융선이라고, 이걸 합쳐서 지융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지융선은 절대 건들면 안 돼.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파버린다. 이 나무 죽어요. 여기 썩어요.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상처 치유 안 되고 계속 썩어 들어가요. 자, 여기도 손대면 안 되고 이 지융,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을 그 전에 지금 여기 자른 게 아니고 여기 보통 살짝 겹치는 부분 보여요, 여기? 여기 살짝 겹치는 부분 보입니까? 자, 이 부분이요. 사람 동맥과 같은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자르잖아요. 자, 여기서 가지가 나옵니다. 동맥과 같은 부분에 이 자리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또는 여기서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살짝 겹쳐지게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가지가 안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로수로 나 있는 뻗나무들이 배가 갈라져서 죽거나 썩어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 전정하는 사람들이 이맘쯤 되면 전정하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전정하죠. 차 끌고 다니면서 막 실어내고 막 하죠. 이때 이 사람들이 이걸 막 잘라요. 여기 찢어지도록 막 그 기계톱 조그마한 거에서 요만한 거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쓰는 기계톱으로 그냥 막 잘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썩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현장 나가서 제가 왜 썩는지, 어떻게 썩어 들어가고 이 나무가 나중엔 어떻게 됐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라야 됩니다. 약간 겹쳐지게. 예. 자, 지륭하고 융기라고도 말합니다. 이거 갖고 융기라고 얘기하는데 융기라고도 얘기하고 지융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건 지융선, 융기선이라고 그러는데 요 선과 요거는 훼손되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살짝 겹쳐지게 잘라줘야지만 이 나무가 여기가 잘 상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건 굵은 가지의 예이고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찢어지겠죠? 그냥 자르면. 그럼 여기만 썩는 게 아니고 이 나무 전체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거의 60%, 6개, 10개 중에 6개가 가지치기를 잘못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은행나무 같은데 전지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껍데기를 찢은 게 많이 보여요. 썩어 들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잔가지입니다. 잔가지인데 나무 가지를 얘가 있는 방향이 바깥쪽으로 보겠습니다. 바깥쪽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바깥쪽으로 보고 잔가지 자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각이 너무 세요. 자, 그래서 작업하다가 찔리기도 하고요.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얘는 가지와 눈 거리가 너무 멉니다. 자, 얘는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선생님 이 거리를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이 나무의 두께 정도를 이만큼 띄는 거다. 자, 눈을 가운데를 중심을 줘서 이 두께만큼을 띄어서 이만큼을 잘라준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가지를 치는데 이거 아니, 요거 말고 요건 따로 얘기잖아. 얘기는 그 기장하고 두고 자르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자르는 겁니까? 요거? 요거요? 네. 요걸 얼마나 길이를 두냐고? 나무에 따라서 틀려주겠지. 근데 이거 50cm 내외에서 잘라주면 됩니다. 50cm 내외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에서 잘라줘서 무게중심을 없애버리고, 설사 이게 찢어지더라도 여기까지는 안 나가니까. 예. 이거 아까 얘기하지. 지금 이거랑 헷갈리게 왜 다른데. 장관이 자르는 거 아까 띄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무의 두께 길이만큼을 띄워준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향한 가지 위를 잘라준다. 만약에 이게 지금 눈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길 잘라주면 안 되고 여길 잘라줘요. 얘는 안까지로 나올 까지잖아. 안까지로 나오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고 겹쳐질 거잖아. 1년 뒤에 어차피 또 잘려질 까지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길 잘라주면 얘가 새로운 가지가 여기 미래지가 나오겠죠. 얘를 잘라줘도 얘로 키울 수 있는 가지가 나오잖아. 그죠? 자, 여기도 눈이 있을 텐데 얘가 커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영이 멋있는 게 될 텐데, 예, 이쪽에 있는 데서 잘라주면 안 된다. 얘를 안쪽으로 보고 바깥쪽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건 그래서 틀린 방법. 얘는 너무 빼죽하고요. 자, 왜 경사지로 자를까? 그치, 물이 흘러내리거나 고여있지, 물방울처럼 고여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면을 잘라놓으면 물방울이 고여있잖아. 그죠? 그만큼 상처 치유가 늦어지겠죠? 네. 선생님, 저기 D번 있잖아요. D번. D. 그거를 자를 때 손날을 밑에서부터 치나요? 아닙니다. 위에서. 무게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한 손으로 톱질하죠? 물론 양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앞에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손으로는 잡아줘야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리를 잡을 때 왼손을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게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톱질을 해야지. 물론 왼손잡이인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만약 이쪽까지다 그러면 돌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톱질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작업 자세를 내가 어느 방향에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으로 톱질을 하려면 좌측손은 보조 역할을 해주고 해서 자 이만큼 여기서 한다면 저는 이쪽에 와서 톱질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 뒤쪽에 와서 톱질을 해야 될 겁니다. 하는 과정에서 요만큼 자리에서 그냥 톱치면 여기가 또 살짝 찢어질 수 있으니까 얘를 잡아주고 잘라서 얘가 끝에까지 깨끗하게 나가게 해줘야죠. 자, 그거 현장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다 그림 책에 있어요. 선생님들 책에. 자, 이거는 수원에 화성 근처에 있는 그 느티나무를 제거를 해주고 해년마다 변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제대로 전정했을 때. 자, 저렇게 지금 전정을 잘라 놓으면 직후입니다. 나무 좀 작죠? 그 다음 거 6개월 지나면 이렇게 아물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저렇게 사람 입술처럼 저렇게 싹 아물어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붙어버립니다.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붙어져 버려요. 전정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썩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정 자리를 너무 많이 놔두게 되면 이 부분을 영어로 캐로스라 그러고 생장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 생장점이 붙어버려야 돼요. 여기가 붙어버려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붙어버려요. 자, 이런 경우는 다시 여기를 잘라줘야 됩니다. 자, 3살까지 포함해서 살짝 겹쳐지게. 근데 얘 울어버렸어요. 그죠? 이거 자르기 힘들지. 선수들이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면 되겠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면 전지를 잘못하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다. 이렇게 나중엔 안 보여. 완전한 상처 치유가 돼버립니다. 모든 나무는 상처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놔둬도. 그런데 이걸 빨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처럼 우리 엄마 옛날에 상처 나면 제일 먼저 빨간 약 아까짓기 갖다 발랐던 거 기억나시죠? 요즘에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마데카솔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지? 나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이고 여러분들 책에만 있나 보다.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몇 페이지예요? 46페이지? 48페이지 다음 장 넘겨봐봐요. 그거 어디 있어요? 거기 있나요? 45페이지.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톱심 페스트라고 있죠? 톱심 페스트가 우리 사람한테 쓰는 마데카솔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농약으로 분리되어 있고 썩지 않게 살균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완쾌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데 그거 말고요.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게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제 차에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상처를 치유하면 특히나 소나무 같은 경우 자르면 송진이 바로 흘러나오죠. 이 송진이 흘러나오고 많이 나오면 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허옇게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자르자마자 스프레이 까만색 그 라카처럼 생겼거든요. 씩 뿌려주면 얘가 빨간 약, 아까진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균 소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지는 않았고 살균은 없는데 소독 역할만 그냥 간단하게 소독 역할만 또는 그 부분을 제가 송진이 흘러나오는 걸 좀 방지하는 용도로 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발라줘야 됩니다. 빨리. 자, 뭐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라고 얘기하는 기는 중부지방에서 조금 난해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소나무의 경우에 소나무의
봄에 애기 손가락처럼 쭉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손으로 똑 자르면 똑 부러집니다. 그걸 적심이라고 하는 기간인데요. 적심 또는 순지르기, 순자르기 뭐 여러 가지 말로 쓰여지는데 그거를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는 첫째 이유는 나무를 덜 크게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반송이나 소나무는 1년에 한 마디를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쵸? 소나무는 마디 간격이 길어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소나무의 마디 간격이 만약에 50cm 이상이다? 버려. 나무꼬라지 안 됩니다. 물론 다시 잘 관리를 해서 그걸 중심 나무로 보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매년 순지르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 순지르기,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게 애기 손가락처럼 올라오는데 손으로 똑 부러뜨릴 수 있고 이게 우리 옛날이 아니고 요즘에 그 봄에 두릅나무 나오죠. 손으로 똑 부러뜨리면 맛있고 연하고 맛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새버리죠? 안 부러지죠? 자, 이겁니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손으로 딱 부러뜨릴 수 있는 시기가 아주 좋은 시기인데 얘가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거나 안 부러지고 휘어지기만 하면 늦어진 겁니다. 늦은 거예요. 그래서 봄에 애기 손가락처럼 쭉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서 얘를 잘라주는데 여기 보면 화살표가 2개가 있는 이유는 나무를 앞으로 얘가 조금 더 키울 거야. 그러면 윗부분을 선택하는 거고요. 아니야, 얘는 여기서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만 키워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새버리잖아요. 얘가 샜어. 그러면 여기서 가지가 이미 다 나와버려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가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자르거나 여기를 자르면 여기서 새 가지가 나와서 가지 간격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겠죠? 그런데 얘를 그냥 놔두면 가지가 어디서 나오나? 여기서 나옵니다. 얘는 더 길어지고요. 얘 2배 정도 자라서 여기서 가지가 나오니까 가지 간격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교육 몇 월 달까지죠? 잘하면 보고 잘하면 못 보겠네. 네. 밝은 쪽에 있는 소나무는 잘하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저기 좀 늦은 다음에 자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 샜잖아. 새고 나면 이미 가지가 나왔거나 가지가 나올 점이 결정이 돼 버립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걸 잘라버리면 여기서 절대 가지 안 나옵니다. 새고 냈을 땐 여기서 가지가 안 나오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 그럼 가지가 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거지. 손가락으로 똑 부러뜨릴 정도 연했을 때만 잘랐을 때 밑에서 가지가 나오지 샜을 때는 밑에서 가지가 안 나온다. 거의 열에 9 안 나옵니다. 하나 나올까 말까 그거는 선생님이 자른 위치가 용케도 그 위치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안 나옵니다. 자, 나무 수영, 나무 고가수종으로 만드는 소나무를 고가수종으로 만드는 거는 바로 이 적심, 순지르기에 결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요, 손은 이제 강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지가 잘라준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예를 들어 손으로 자를 때가 적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놓쳤어. 그랬을 때 이제 저기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샜기 때문에 얘는 결정이 여기에 가지가 나올 거가 결정된 놈인데 여기를 잘라보니까 여기서 가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냥 놔둬야 되겠네. 그냥 놔둬야지 차라리. 잘라서도 나오나요? 그대로 있어. 잘라주면 안 나온다고. 시기가 아니 컸을 때 그러니까 컸을 때, 샜을 때 얘를 잘라주면은 이미 여기에 가지가 나올 게 형성이 생긴 상태에서 여기를 잘라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선 가지가 안 나온다고. 바보가 돼버리는 거라고. 차라리 놔두는 게 낫다고. 시기를 놓쳤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게 나은 겁니다. 늦게 하면 가지가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 얘가 막 휘어져 무거워갖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새끼 가지 또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긴 놈이 휘어진 데서 여기서 또 나온다. 의미 없어. 소나무는 가지가 나오던 데에서 겨울에 잘라줘서 여기에 2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또는 3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잘라줘요. 그럼 이거 하나만 나오겠지? 자, 다시 여기서 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라줘요. 그럼 여기서 나오겠지? 해서 띡띡띡띡 곡 하나가 소나무가 100만 원이야. 지금 여기 몇백만 원 만들어? 1, 2, 300만 원 만든 거예요. 가지 하나 곡. 자, 나무가 땅에서 소나무가 띡띡띡띡 이렇게 나왔다. 이 곡 하나가 100만 원이라니까. 자,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째 요걸 해줘야 되고 두 번째 가을 전정에 잘 해줘야지 이게 지그재그. 그런데 이거를 무거워서 흰 이 곡을 갖고 있는 거는 딱 보면 티가 납니다. 거기에 가지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얘는 판입니다. 자, 일부러 요거를 적용하는 사람들 몇이서 이거를 어렸을 때 마디 간격을 길게 해줘갖고 마디 간격 철사를 해갖고 딱 곡을 줘. 그리고 곡 몇 개를 만들어 놓고 비싸게 바보 같은 우리 선생님들 같은 안 배우고 그거를 1000만 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절대 곡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가지를 잘라서 곡을 만들어준 나무들이 비싸고 좋은 나무입니다. 자, 이걸 해줘야 된다. 봄에 해주는 겁니다, 이건. 네. 자, 12는 뭐 지금 일단 빼고 쉽지 않아요? 해봐야 됩니다. 네. 어떡하라고. 자, 조경상식 또 한 가지. 수목관리, 전지전정 시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자른다. 그런데 자르기 전까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자를 때는 고민을 해놓고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라. 결정해놓고 자를까 말까 막 고민하고 이거 잘라면 어떡하지 후회.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잘라놓고는 후회하지 마세요. 붙일 수 없어. 잘라놓고 후회하지 마세요. 단지 내가 잘못한 것만 알고 있으세요. 예. 잘못한 거. 그리고 다시는 그거 자르기 전에 고민은 하되 자를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결정하면 잘라줘야 된다. 자, 나중에 이거 현장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농사꾼과 종경 관리하는 사람들 영원한 숙제, 제초관리, 불가의 전제. 어쩔 수 없어. 네. 자연계입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써야죠. 네. 제초제는 두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선택성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성, 너만 죽여! 잔디밭에 있는 너 클로바만 너만 죽여 하는 선택성 제초제. 비선택성 제초제는 전멸, 다 죽어! 하는 겁니다. 잔디, 식물, 꽃, 나무 할 것 없이 다 죽어! 그러는 우리 자살하려고 먹는 그 뭐가 있어요? 뭐가 있지? 그라목솜. 그 다음에 또 뭐 농약 먹는 거 살충제, 살균제 먹어갖고 안 죽어. 이거 먹어야 죽어. 제초제. 그라목솜. 기냥. 살균제, 농약도 잘못 먹으면은 살균제나 살충제 먹고 속 타버리고 병원대로 병원에서 돈 내야 되고, 그거 먹어갖고는 안 되고 죽으려면 제초제 먹고 죽어야 돼. 그것도 비선택성. 모두 죽어 먹고 죽어야지. 선택성 제초제 먹고 죽으면 속만 다 녹아갖고 병원살이만 합니다. 네, 여담이고요. 자, 비선택성 제초제보다는 선택성 제초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만 죽여.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나오면 또 너만 죽여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네. 자, 잔디 관리는 전용 잔디 깎기를 사용한다. 경사면은 예치기를 사용하는 거 금지해. 왜? 경사면인데 대부분 뭐 예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사고 날 위험성도 많고요. 잔디도 똑바로 안. 근데 묘는 어쩔 수 없어. 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 한두 번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예치기로 바싹바싹 잘라줘야죠. 근데 정원의 잔디밭은 예치기로 깎는 게 아닙니다. 잔디 깎기로 깎아줘야지. 왜? 고급계 양탄저처럼 그냥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계속 똑같은 높이의 예치기가 아닌 잔디 깎기로 깎아줘야지. 왜 잔디밭에, 정원의 잔디밭에 예치기 들고 난리냐고. 안 된다고. 경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치기로 칠 수 있으면 예치기로 치고요. 낫으로 칠 수 있으면 낫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 말고도 잔디 깎기, 모어도 경사면 치는 모어가 따로 있어요. 충전해서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쓰는 게 낫다.
이건 정원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입니다. 산소 얘기하지 마 나한테. 산소는 정원이 아닙니다. 자, 방부목. 일반적으로 방부목은 2년에 한 번씩 방부제로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오일 스텐. 그거는 우리 관에서 나오는 공사 시방서에 아예 적혀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텐을 발라줘라.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UV 코팅제. 우리 엄마들 얼굴에 UV 코팅제 바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목재는 분명히 발라줘야 됩니다. 서양의 주택 100년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서양의 목조주택 100년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 그게 왜 그래요? 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데크 만들어져 있는 거, 방부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텐 발라주고 5년에 한 번씩 UV 코팅제 만들어주면 100년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줘. 누가? 관리자들이. 예산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목재가 워낙 하등 목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1제곱미터에 옹이가 5개나 7개 이상 있으면은 불합격이거든. 그건 하드우드로 부적합한 거거든. 근데 그걸 쓰고 있어요. 자, 지주목, 수목 지주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원에 시설한 사람이 또는 설계한 사람이, 시공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2년이 하자기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조경은 2년이 하자기간이다. 시설물 포함해서입니다. 2년이 하자기간인데 2년 동안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들이 2년 뒤에면 대부분 보면 결정이 나. 살았다 죽었다. 수세가. 소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데 물론 소나무는 3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역이 안 맞으면. 또 배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2년을 하는데 나무의 지주목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 대부분 방치시켜놔.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공원관리자들이 없앨 때까지. 이게 뿌네풀 다 끊어져 갖고 공원관리자들이 지저분하니까 치울 때까지 놔두는데 대부분 2년이면 철거해도 됩니다. 그 철거한 거는 방부목은 기본적으로 1차 방부 처리가 된 겁니다. 이거를 울타리용으로 오일스텐 싹 닦아갖고 흙 제거해주고 오일스텐 싹 발라서 방부목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뻐요. 보기도 좋고 또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면은 좋다. 자, 그런 게 또 있네요. 오늘 바쁘게 왔어. 건너뛸 건 건너뛰고 막 그러고 왔습니다. 불 좀 켜주실래요? 저도 바깥에 나가는 게 더 좋아. 4시간 서서 이렇게 떠들려면 얼마나 짐 빠지는지 아세요? 나가서 막 몸을 움직이고, 저도 필드 출신이라 사무실에 있는 거 진짜 싫어. 그리고 막 이렇게 강의실에 있는 거 진짜 싫어요. 밖에 나가서 멍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막 졸리운데 듣고는 싶고 막 그렇죠. 배워야 될 거는 같은데. 이제 나가자. 다음 주부터는 나갈 겁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오시기 바랍니다. 반팔 입고 오는 사람 쭉 자라 그냥. 안 돼요. 반팔 입고 오지 마시고 긴팔 입고 오세요. 이거 다 까줘요. 다음 주에도 덥대요. 오후에는 덥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그늘 쪽으로 들어갈 건데 중요한 건 모기 많아요. 숲에. 긴팔 입고 가능한 한 모기 뭐 이렇게 바르는 기피제도 좀 바르시고 하시고 오시는 게, 특히 여자분들 땀은 맛있거든. 애들이 좋아해요. 남자분들 거든 맛이 없대. 짜기만 하대. 그래서 남자분들은 잘 안 묻는데 여자분들은 피가 맛있다고 많이 담벼드니까 모기 기피제라도 좀 뿌리시고 긴팔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한 거 질문사항 있으세요? 마지막에 질문하는 사람 욕먹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